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생태와 환경 과목의 김준 선생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교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태환경 수업은 생태환경이란 과목은요, 수능에 나오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과목이니까 성실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교과서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서 참고서도 없고 문제집도 없고요. 그리고 EBS 강의도 없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진행을 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평가도 이루어질 테니까 요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해 주시고 교과서로 학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띄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인데요. 이게 오른쪽 아래에 이게 13페이지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 제 첫 단원 13페이지입니다. 그림이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니까 화면을 좀 띄워 볼게요. 자, 여기 1단원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연필로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필로 이렇게. 자, 1단원에 환경의 의미와 특성이라는 이런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의 수업 시간 동안 이제 요 한 단원을 공부하는 그런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단원의 절반 정도를 공부할 생각입니다. 자, 밑에 보면 여기 학습 매표가 되어 있죠? 환경의 의미를 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의 특성을 탐색하여 발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를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절반을 공부할 테니까.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화면을 내려보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인가? 환경은 여기 두 번째 줄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변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 넓은 의미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환경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환경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인공환경은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말하겠죠. 이게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물, 흙,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이라고 하고요. 인공환경은 도시, 건물, 댐, 도로 이런 것처럼 인간이 만든 환경이라 그러는데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과연 자연환경인지 이게 인공환경인지 구분을 못하는 약간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원래 없었던 강을 만들었어요. 원래 없었던 강을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만들었다면 그 강은 눈으로 보기에는 자연환경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인공환경일 수도 있고 애매하죠? 뭐 강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없었던 그런 산인데 없었던 산을 만들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 다음 써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초가집이 있고 돌담이 있고 옆에 감나무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집 나무가 잘 조화를 이루며 있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죠. 자, 문명이 발전해서 현대로 와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높은 건물이 있죠. 그리고 옆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건 아마 사람들이 만든 그런 개천 같아요. 그리고 잔디밭이 있고 풀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된 모습은 과거와 현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예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환경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이나 생물체에 한 가지의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승효과 또는 상쇄효과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 상승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내면 상쇄효과가 난다고 말을 하죠. 각각의 구성 요소가 미치는 효과를 단순히 합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이 10, 인공 환경이 10일 때 환경의 전체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게 10 더하기 10해서 20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승 효과가 일어나면 뭐 30, 4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상쇄 효과가 일어나면 10과 10을 더한 20보다 더 적은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숫자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생물체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저 산에다가 뭐 굴을 파거나 나무를 쪼거나 그러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고, 또 추운 지방에 있는 동물들은 털이 아주 두껍게 잘 자라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환경에 적응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위에 제일 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순환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적인 관계가 뭔지 요 밑에 표가 되어 있는데, 인간의 인식 변화와 사회 구조적 변화로 관계가 서로 바뀌면서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그 환경의 변화가 또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순환적 관계라 그래요. 자, 밑에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인간의 인식이 인공 환경과 자연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화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상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의 오염, 대기 오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간 삶의 질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인간이 새롭게 인식을 해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꿔서 다시 환경을 변화시켜서 환경 문제를 없애거나 계속 돌고 도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면 인간이 환경을 막 이제 마구마구 안 좋게 사용하다가, 그래서 인간 삶이 안 좋아지면 다시 환경을 올바르게 복원해 놓으려는 그런 인간의 인식이 생기고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러한 순환적인 그런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고랭지 경작지예요. 고랭지 경작지가 뭐냐면 여기 왼쪽에 써 있는데 600m 표고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지역을 고랭지 경작지라고 하고, 배추와 같은 고랭지 채소의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고랭지 경작지가 약간 문제가 뭐냐면 흙이 얕아요. 여기 흙의 깊이가 얕고 비옥하지 않아서 그 작물들이 잘 안 자라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만 경작이 가능합니다.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그 토양의 질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흙의 깊이가 얕아서 경사가 시거나 해빙기나 폭우 때 토양의 침식과 유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한 비료가 포함된 토양이 흘러들어 가지고 수질이 안 좋아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고랭지 경작지를 다시 살림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서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순환적인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제 그 인간과 그 환경 사이에,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 사이에 순환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요 밑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여기 고랭지 경작지가 여기 위에 보면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아주 높은 산 위인 것 같아요. 배추를 이렇게 심고 있는 이런 고랭지 경작지가 있고요. 강원도 태백입니다. 강원도 태백이라는 도시에서 매봉산 일대라 그러는데, 오른쪽에 토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간에는 토양 유실들이 발생한다. 토양 유실 등이 발생한다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준 것이죠.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정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 수업에 한 단원 수업을 진도를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단원의 절반 정도를 공부한 거고요. 내용이 약간 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진도가 나갈수록 점점 내용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EBS에서 여러 가지로 올려져 있는 지식 2에 보이는 이제 환경 관련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환경 관련 재미있는 관련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